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북한 등 불량 국가들이 제재 회피에 암호화폐를 악용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특히 북한은 4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충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 중진 상원 의원 6명이 2일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상원의 마크 워너 정보위원장과 잭 리드 군사위원장, 셰러드 브라운 은행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등은 이 서한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불량 국가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를 악용하고 있다며 재무부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기업들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우회해 제재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업계의 강력한 제재 준수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 첫 번째 사례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4억 달러 상당의 탈취한 암호화폐를 이용해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충당했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제재가 부과된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제재 회피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경제적 제재는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면서 재무부가 암호화폐 산업에서의 제재 준수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내용들을 오는 23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외 정부 기관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또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악의적 행위자들의 제재 회피를 돕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외자산통제실에 필요한 추가 도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란과 함께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지적되었습니다. 지난달 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지난 한 해 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 있는 최소 3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천만 달러 이상을 탈취했다는 회원국들의 보고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해 최소 7건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4억 달러를 탈취했다는 사이버 보안기업 체이널리시스의 최근 발표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취임 후 가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 등 주요 안보 현안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공화당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대표는 2일 상원 본회의장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미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중국을 2번밖에 언급하지 않았는데 두 발언 모두 국가 안보나 군사 현대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이란에 대한 한 번의 언급은 우연이었고 북한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국가의 우려 대상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 협의체인 쿼드 정상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모든 주권과 영토 보존이 존중되고 군사와 경제, 정치적 강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화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대립과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사태의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평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상들은 쿼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래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크라이나의 위기에 대응할 때 소통 채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영내 안정과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쿼드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고 몇 달 내 도쿄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실제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유엔의 국제특별법정을 설치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북한의 희생자들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폭로하고 기록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지원을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과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고등법원의 첫 여성 유색인종 검사 출신인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자신이 2013년 1월 특별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조사 촉구를 계기로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와 COI 보고서 발표가 나온 지 8년이 흘렀지만 북한의 인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And I'm sorry to say there has been very little implementation. In fact, the recommendations have been ignored. And of course, number one, action should be taken by North Korea when these violations have been documented. They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ir own citizens, and they have not carried that out. And therefore, civil society believes the pressure should continue to be mounted. It's not like it stopped when the Commission investigated. Because the situation is ongoing without change.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또 인권 침해가 극심했던 전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처럼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도 유엔 국제특별법정이 설립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이미 안보리에 제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의 경우 당시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별법정이 설치될 수 있었던 만큼 북한과 관련해서도 많은 국가들이 인권 유린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 인권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 정부는 책임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they're having peace negotiations, human rights must be at the center of those peace negotiations. It can't just be about patching up peace, making sure South Korea is not attacked, or restoring trade relations. There's much more involved here, and that is the human rights of millions of people. And their suffering is reflected in South Korea because there are relatives on this side of the border. So I would urge South Korea to please be kinder and implement your own high principles. The world expects no less from South Korea. 통일 독일에서 베를린 법무부 국무부장관을 지내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문제를 담당한 볼프강 숀버그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도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이 새로운 국제특별법정을 설립하기에 매우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숀버그 전 판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국가에 대한 국제특별법정을 설립하는 것이라면서 통일 직전이나 통일 이후 언제든 증거가 파괴되지 않도록 특별법정을 통해 북한의 인권 범죄와 이에 동조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dmittedly, I would say even on both sides, it has to be an open court because we have seen it in Germany that out of the blue, many people from Western Germany were also involved, cooperating with Eastern Germany or assisting in crimes by selling weapons and so on and so forth. But I think it's absolutely obvious
that this would be a proper situation for an establishment of a new ad hoc tribunal. 숀버그 전 판사는 이어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막은 과거 동독의 사례와 현재 북한을 비교하면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시민들은 인권을 누려야 하며 한국과 북한 모두의 형사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평화를 이루며 근본적 인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레이 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과 숀버그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는 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국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북한인권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견해들을 밝힐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핀란드 외교부가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핀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핀란드는 이 같은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억류자들의 어려움을 인식한다고 밝히고 핀란드와 유럽연합은 계속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유관 활동가들의 업무를 지지하며 북한의 인권 유린에 책임을 확실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핀란드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식 성명과 국제 포럼들을 통해 이런 우려들을 밝혀왔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